차례에 걸쳐서 주로는 이제 작년까지 내부적인 스터디를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 좀 대중 강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는 저희가 서울시 현재 이제 협치 자문관으로 계시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원장을 하셨던 김병건 선생님 모시고 시민사회와 관련된 이슈를 촛불항쟁과 연관지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잠시 후에 모시게 될 텐데요. 강의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제가 함께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는지 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쾌적한 강의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현출 교수님 모시고 잠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광진의 귀한 손님들을 저희 모시게 돼서 저로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봉석 우리 포럼 대표님은 제가 작년에 건국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민정치론이라는 과목을 설강을 해드렸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6년, 2017년 우리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때 이제 광장의 목소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기능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보완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학문적으로 한번 좀 연결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시민정치론이라는 과목을 설계를 하게 됐고 또 여러 서울 시내에 전국에서 한 14개 대학이 작년부터 시민정치론이라는 수업을 열게 되고 그 속에서 동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과목을 확장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 기반 민주주의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오늘 많은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이번 학기에도 우리 학생들과 광진의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등 우리 지역 사회 연계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 현장을 발굴하고 또 그 속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작년도에 이제 우리 오봉석 대표님의 도움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랄지 또는 광진 구석구석을 워낙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아마 우리 광진의 시민 사회단체와 우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좀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 이 수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가운데 강의원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공부가 될 것 같고 물론 저한테도 크게 공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울자치포럼의 최형숙 선생님 모시고 자치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자치포럼 아직은 좀 낯서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최형숙 선생님 나오셔서 관련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건국대학교로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다시 설레이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여기서 우리 문익환 선생님 엄청나게 우리 통일 운동할 때 정말 많은 결집을 했었던 곳이고 그래서 참 새롭고 오랜만에 와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자치포럼이라고 저희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활동을 아주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진보정당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정당 분열 이후에도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더러는 이제 정의당에도 활동하시고 또 더러는 다른 당에 소속 없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각 지역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강동구에서 소속이 돼 있고요. 저 강동구 오늘 좀 이따 오실 건데 강북구에 우리 구의원이신 구본승 의원도 오실 거고 그리고 우리 저기 시민과 미래라는 지금 이제 직접민주주의 관련한 지금 우리 김성호 이사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런 그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성북 그다음에 강북 강서 그리고 서대문 지역에서요. 각자 이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비롯해서 자주민주 평화통일운동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출발한 지가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모임을 시작을 했고 매월 한 번 정도 그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금천에서 했던 사례들이나 또는 이제 그 도보에서 하고 있는 사례랄지 이런 사례들을 요즘에 박원순 시장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치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자치 시민자치 권력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게 오봉숙 대표님이 제안하셔가지고요 직접 민주주의 포럼하고 같이 하게 됐고요. 강 의원님 그 강의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강 의원님을 나중에 소개받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유튜브에도 보니까 정말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예전에 한청년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저한테는 후배지만 어쨌든간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싶고요. 또 서울 지역에서도 또 이런 활동들이 더 광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학생들은 아직 잘 좀 낯설고 정예과 학생들은 좀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전대협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학생운동하던 조직이었는데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대협이라는 전국적인 대학생 조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한총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고 계셔서 되게 반가운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대협 한총련 전체 학생운동 역사상 가장 전투력이 셌던 시기가 바로 1997년도 5기 한총련이었는데 그 당시 의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주 유명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투력 세기로 유명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좀 변신을 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강사 아주 재밌으십니다. 스타 강사가 되셨고요. 창피하시게 계속 나오시네. 제 말 끊기 위해서 강위원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오봉수 대표님이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강사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해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왔고요. 이름은 강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안 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시민정치론 강의하는 교수님 계신 자리이거나 지역 활동에 막 자치 포럼 막 이런 거 무서운 조직들인데 이런 줄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어떻게 하면 이 근거 있게 안 갈 수 있나, 아파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이런 얘기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제가 오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야매를 부르면 안 된다. 전문가들 앞에서 야매란 말 아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시민정치 고백하자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민정치와 관련된 영역에 자꾸 초대를 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게 시민정치가 뭐구나 이렇지 저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관련해서 국리를 오랫동안 해본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냥 사는 얘기 어떻게 지역사회의 이 변화를 위해서 생각이 같은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하니까 작은 변화들이 좀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숫자는 많지 않은데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할게요. 미천이 얕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얘기하고 질문을 제한적으로 받고 왜냐면 모르는 걸 질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받고 빠른 시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하다가 얘기가 바닥이 빨리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오전부터 만들어가지고 USB에 자료를 하나 가져오긴 했거든요. 이 시민정치와 관련된 자료는 아닌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돌파가 가능한가 이런 얘기 좀 담았는데 일단 요거 안 쓰면 좋겠어요. 쓰면 이제 강의가 잘 못 됐다는 거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를 맡아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복지의 완성은 자치다. 자치를 통한 복지의 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제 학생운동에 참담한 실패를 전투력이 강했다는 것은 이제 학생운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얼마 숫자도 안 되는데 표정이 이러면 발휘가 안 됩니다. 이런 표정 안에서도 잘하는 분들은 교수님들이에요. 학생들 반응과 무관하게 정말 열심히 인내심 있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으로는 시민정치 의무가 안 되기 때문에 표정을 밝게 해주세요. 네, 시골에 가면 아시겠지만 시골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도 말인데 무담시란 말이 있어요. 이유 없이 진지한 사람. 인정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지만 알아듣는 어려운 말 쓰는 사람. 이 땅에 한글을 쓰기 시작해서 산지 70년이 됐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못 알아먹는 말은 언어가 아니라 암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웃구만요. 이렇게 진지하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게요. 제가 이제 12년 전에 2007년이죠.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이라는 곳에 일종의 농촌운동을 하겠다고 갑니다. 중심보다는 변방에서 복판보다는 가장자리에서 의미 있는 사회 변화의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시골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앙 권력을 바꿔가지고 또 정당을 바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의지와 무관하게 굉장히 용언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터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정치, 자치 또는 무슨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요. 시골의 작은 터전 제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셨고 오랫동안 어머니한테 부요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도모하자면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특정한 집단과 세력이 어떻게 재생 부흥시키기는 불가능할 만큼 농촌은 이미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농촌이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4년마다 출마하는 분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공직자들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200여 명 되는 농업 경제인, 농협 조합원들 문도 앞에 있어가지고 강의에 더 집중을 안 하시고 그러시죠. 네, 200여 명 되는 분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농협 조합원들이에요. 부산에서 하는데
1시간, 그러니까 오후 1시인 줄 알고 갔는데 제 강의가 오후 3시였던 거예요, 강의가. 뭐죠? 오후 3시인데 제가 13시로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계속 표창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했다고. 트로피도 주고, 뭐, 꽃다발도 주고, 어디 농촌이 잘해가지고 농촌이 막 10년 전망, 뭐 생산력을 늘렸고, 일자리도 늘렸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의 농촌은 전라남북도 하고 다른가 보구나. 여기는 정말로 미래가 있는 농촌인가 보구나. 하고 3시에 그걸 다 시상식을 보고 프레젠테이션 열심히 하는 걸 보고 3시에 이제 강의 시작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라고. 10년 뒤에 농촌은 지금보다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인구도 늘고. 손 한번 들어주시라고 했더니 한 180명 모여있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지금 2시간 동안씩 PT하고 모범사례 발표하고 상장 주고 한 명도 손을 안 드는데 본인들도 이제 궁금했겠죠? 눈을 실눈을 또 싹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걸 알잖아요? 까르르 웃음바다예요. 전문용어로 쇼하고 있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정책적으로 실패했는데 진짜 실패는 뭐냐면 그 땅에 사는 농민들 당사자가 이미 패배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장님들 면담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항상 데리고 가는 것은 마을 회관입니다. 회관에 가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뭔 희망이 있겠는가? 저그 5년 안에 저그 10년 안에 20년 되면 나만 남어. 꿈이 뭐요? 그랬더니 싹 죽어버리면 땅값 떨어질 것이고 여기 한 면을 통째로 사가지고 울타리 치고 살아버렸다고 해요. 꿈이 성주요. 그분 이름이 우리 형이에요. 자꾸 웃어야 되는데요. 우리 형님은 꿈이 이장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꿈이 이장이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서 지금 삼선 이장 하고 있어요. 지루한 강의를 원하시면 PT를 켜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늘 강의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강의 대상이 시골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PT를 쓰지 말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 형님은 삼선 이장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꿈이 이장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물어봐요. 네 꿈이 뭐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형이 내 꿈은 이장이요. 그러면 시골 농부에게 이장이라면 아버지가 좋아하셨겠어요? 두드려 팼겠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내가 농사꾼 시키려고 이렇게 공부시킨지 아냐? 죽도록 맞았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저를 다시 불러요. 막둥이 네 꿈은 뭐냐?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장이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저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 형을 다시 불러요. 또 때려버려요. 동생은 꿈이라도 크지 자식아. 근데 이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우리 형님은 꿈을 이뤘고 저는 꿈을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런데 시골에서 뭘 느꼈냐면 그렇게 패배주의에 입사해 있는 마을의 리더라고 하는 이장은 물론이고 면사무소 면장을 만났더니 면장은 언제 왔다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장, 부녀회장, 주민생활개설회장, 여성우용 소방대장, 관변단체 리더만 알지 면장이 언제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면장님한테도 물었더니 뭐라 하냐? 참 이 면은 좋은 곳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 고향 좋은 곳이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어떤 면이 다른 데랑 차이가 있습니까? 이 면은 조용하대. 여기가 좀 조용합니까? 네, 조용한데 일단 면에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너무나 평화로운 곳이래. 민원도 없고. 이해가 되셨죠?
공직자들도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비책과 열성도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농촌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젊은이들이 몇 명이 결사해서 시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는 사식 끼고 보죠. 누가? 제일로 우리를 불편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원로 분들.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강사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강사 표정을 잘 봐요. 예? 다른 답이 나오면 강의가 길어지니까 주제에 충실하시고 어떤 사람이 싫어했을까요? 정치인들이 싫어했어요. 군의원, 도의원, 군수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우리 동네는 그 당시에 산이 멋있어가지고 골프장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동네 완만한 산에. 제가 모자를 안 벗어서 그렇지 제가 광주의 박항서입니다. 한동안은 한복 입고 다닐 때는 호남의 도올 선생이었는데 여기 왔더니 우리 지금 광진에 사는 우리 선배님이 절대 벗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왜 골프장을 나중에 안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경력은 시끄럽지 제가 삭발은 하고 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는 한 2년 지나서 들었습니다. 골프장 계획이 있는데 다 백지화했다 하더라고요. 동네 주민 해봐야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면에 누구도 반기 들지 않고 반기 들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이장단인데 이장단은 몇 명 안 되니 충분히 다 자기 사람 만들 수 있고 군 외에는 제일로 요리가 아니에요. 조리가 가능해. 금방. 근데 이제 이물질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알고 삭발까지 하고 들어왔어. 머리띠만 매면 골프장 반대 투쟁 위원장이야. 그래서 알아서 접어버렸대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올 소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야, 이 패배의 땅에 와서 우리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적대했고 공무원들은 뒷조사했고 그때 거기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이낙연 총리입니다. 심지어 이낙연 총리도 국회의원인데 부부가 같이 우리 공동체에 왔습니다. 여민동락 공동체. 그 중전의 목소리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고향에 오신 겁니까? 살러 왔죠. 너무 원대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안 좋아합니다. 현수막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그 트럭 타고요 어디 사무관 고시 패스했다 또 그 경찰서장 부임했다 하는 현수막을 농촌에 쭉 다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 어떤 꿈이 생각이 들겠어요. 얼른 나가서 나도 대처해서 공부해야 저런 거라도 되고 현수막 동네에 붙여주겠구나. 그것도 문중 이름으로 막 그런다. 문중. 강씨 무슨 문중 해가지고 사방군데 붙여놓거든요. 면장 취임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트럭 타고 대나무 해가지고 여기다 낫을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20대한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쪽만 보고 하겠습니다. 대나무에다 낫을 묶어요. 원래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일부러 하면 파손 시켰다 할까봐 한밤중에 우리 동료한테 운전하라고 중앙선으로 가라고 그래요. 싹 잘라봤어요 제가. 저녁마다.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동네 청년이 또는 동네의 어떤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든 아니면 아이를 낳든 아니면 귀농귀촌을 했든 그분들을 누구누구네 아이 탄생을 온 마을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 붙여주십시오. 누구누구씨 누구 동네에 오신 것을 온 마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거 붙여주십시오.
자꾸 이런 거 붙여놓으면 무슨 누구 어디 밖에 나가고 성공했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붙여놓으면 여기서 사는 사람이 무슨 희망을 걸겠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해야지. 못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면에서도 면사무소 안에다가 올해 이번 주에 태어난 사람 이번 달 해봐야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나겠어요. 시골에. 태어난 사람 현수막 걸어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원주민 오랫동안 정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두 팔별로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지?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는 아무것도 않고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교통량조사 아르바이트, 그때 인구조사.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알바할 사람들이. 눈빛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이따 도시 얘기할게요. 네. 근데 교통량조사 하면 이게 도로 여기 서서 하루에 몇 대 차가 이게 가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는 지역조사에서 돈 벌면서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여쭤봐야 되잖아요. 저쪽이 공감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젊은 사람들 왔다 하니까 면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한테 알바할 거냐고 제안한 거예요. 저희들이 6명이 들어가서 4명은 지역 일을 하고 2명은 돈을 벌러 다녔거든요. 한 명은 종합 입시학원 가서 영어 선생하고 한 명은 사범대 출신은 기간제 교사로 가서 갔더니 후배는 정규직 교사고 본인은 기간제 교사. 그래서 돈을 벌라고 살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역조사를 할까 했더니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구조사 하니까 이제 그 지역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방법은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저는 다 만나는 거겠구나 해서 첫 번째는 주민 모두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간절한 일이 뭐냐를 여쭙고 두 번째는 본인의 꿈, 희망, 염원이 뭐냐 이걸 여쭤봤어요. 시골에 가서 80대 할머니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학교 가는 거. 그다음에 죽는 거. 네? 잘 죽는 거. 네. 아니 이게 맞췄어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첫 질문 하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 뭔 꿈이 있겠어? 그 다음 말씀이 아침에 잠잔 듯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어르신의 꿈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통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못 배웠고 할머니들 얘기하거든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뭘 알겠소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거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매번 여쭤봤어요. 세 번째 여쭤볼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같이 일장무식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물어봐 주는 게 고맙소 그랬어요. 물어봐 주기 참 고맙다. 두 번째는 물어보니까 자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근데 우리는 한 번 묻고 말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세 번째 여쭤보니까 이것이 어쩌려나 몰라도 대도하는 소리인데 얘기를 하면 전라도 말 이해하시죠? 네. 대도하는 소리인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살려면은 동네 전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여기서 뭐도 사서 쓰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살 텐데 우리같이 나이가 들면 차 있는 사람한테 그걸 부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장한테 농약을 좀 사다 달라, 농기구를 좀 사다 달라 이건 부탁할 수 있어도 두부 한 모, 콩나물 1,000원어치 뭐 이거 부탁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하면서 여러 어르신한테 여쭤봐요. 혹시 마을에 전방이 필요합니까? 있으면 좋죠.
예전에는 이거 광줄이나 일본말로 다라이라 하거든요. 시골에는 다 통한디. 여기 이고 팔로 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소식이라도 전한다는 거. 어디 집에 가면 뭔 얘기라도 거기도 가요. 그 마을에도 그러면서 자기 얘기라도 전하는데 요새는 친구가 죽으면 그 얘기를 이장한테 듣는데. 친구가 죽으면 왜? 장례장에 갔다 온 이장이 다녀와서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누구 죽어갖고 장례장에 갔다 왔는데 둘이 동갑이죠. 저희 동네 사는 사람.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삶이냐? 잠자는 데 죽었으면 좋겠다. 요양원 갈까 봐 겁이 난다.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런데 그 전방과 관련해서 어른들한테 쭉 여쭤봤더니 이구동성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협동조합이 뭔지 무슨 사회적 기업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전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식은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게를 만들 돈이 없어요. 원래 전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28명의 직공, 아시겠지만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라고 로치데일 영국의 24명의 직공이 워낙 이 자본가들이 이 급료를 적게 주고 밀가루를 주는데 막 석회를 타고 이런 야만을 저지르니까 우리가 먹는 거라도 좀 제대로 구입해서 먹자 해갖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께 우리가 십시일반 좀 조합비를 내서 가게를 차려가지고 한 군데에다 차리면 어르신들이 못 오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 그대로예요. 이게 광주 이고 다니듯이 탑차에다가 자연마을 42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5일장처럼 쭉 다니겠다. 어른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건을 다 싣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쫙 하고 다니거든요. 시험 방송 한 것이 그 목소리를 못 바꾸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험 방송 한다고 한 2달 다녔더니 어르신들이 목소리를 딱 바꾸고 방송을 했더니 안 나와. 그 목소리에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젊은 이 여성 목소리, 그것도 중저음이에요. 고등어 왔어요, 고등어. 여민동락, 동락 전방에 왔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읽듯이 시험 방송을 한 거예요. 나중에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여튼 그거를 지금 10년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다 이제 광주에 사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주문한 것을 다 사옵니다. 또 다음 주에 애기 아빠 제사다. 당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면을 사오고. 돈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